우리 최창락 목사님에게 뜨거우신 박수로 환영해 주십니다. 네, 오늘도 변함없이 이 무더운 여름날에 대한문에 나와주신 애국 성도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은 하지 못했지만 전국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많은 댓글 남겨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다시 좀 선글라스를 끼고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글라스를 안경을 챙기는데 선글라스만 2개를 챙겼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선글라스를 끼고 나왔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방금 이 무기종 구국기도회 대표 목사님이신 신석울 목사님이 처음부터 조기차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 메시지를 한결같이 선포해 오셨습니다. 제가 성경을 확인해도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제가 말씀드리듯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도 사랑하시는 애국 성도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이 전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데 이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파괴할 만큼 하나님은 어리석으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 어떤 공산화 전략에도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요 최근 들어서 애국 우파 진영에서는 벌써 최종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싱가포르 미국 정상회담이 열릴 때만 해도 우리나라의 우파 유튜브라고 하는 역대 유튜브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그때 따라서 오른쪽 갔다가 왼쪽 갔다가 왔다 갔다 이런 기회주의적인 면을 보였는데 이제 하노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그랬던 분들이 완전히 돌아서고 완전히 이제는 중심을 잡았습니다. 전부 좌파를 떠나서 우리 우파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우리 우파, 지금까지 왼쪽으로 기울어졌던 대한민국의 운동장이 이제는 완전히 오른쪽으로 기울어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전부 다 감지하고 확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기운이, 천지의 기운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밤이라도 미국이 김정은을 참수한다 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도쿄에 지금 집결되어 있는 전력 자산만 가지고도 북한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항공모함 2대면 충분하답니다. 그런데 엄청난 전력 자산이 와 있습니다. 지금 집결해 있는 이 전력 자산은 중공군이 개입을 할 때 중공군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전력 자산이랍니다. 이런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강요들과 함께 좀 신중하게, 우리는 성질급하게 이 트럼프 대통령님 늦기 전에 빨리 좀 때려주시지 왜 이렇게 시간을 뜹니까? 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러나 이제 무르익었고 때가 가까웠습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때에 실행이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때는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을 만큼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북한의 동포 해방이 빠르면 오늘 저녁이라도 가능한 일이고 이상할 것이 없고 늦어도 금년을 넘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북한 동포 해방, 또 북한의 비핵화,
이것을 선거 공약으로 삼고 아마 제 기억에는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문재인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계속 그 머릿속에 북한밖에 없었듯이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오직 대한민국의 통일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우파 진영에서는 이제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틀림없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도 사랑하시고 지키실 것이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인격이 그러합니다. 이건 조금도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애국우파에 속한 이 정치평론가들이나 또 이 대규모 집회 주최 측에서 해야 할 것은 이제 문재인 정권이 끌어내리고 새로운 정부가 만들어져서 우리의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로 복귀한다면 그분을 보좌하기 위해서 어떤 정보를 제공할 것인가, 정말 능지처참해야 할 놈들의 명단을 만들어야 할 거고 어떻게 처벌해야 할 것인가를 만들어내야 하고 어떻게 처벌해야 2년 동안 더우나 추우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렇게 아스팔트에 나와서 고생한 애국 시민 여러분들의 응어리를 풀어주실지 이것을 고민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좌파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이 훈련을 해야 할 때입니다. 그것을 좀 우파 주최측 지도자들에게 제가 주문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런 분들이 지금 몇 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 몇 군데를 보면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 중심에 백모라고 하는 이 박성현 씨가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모양이고 김정민 박사라는 분이 아마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생소한 친중 반미여서는 안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전부 다 파헤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친중 반미를 해서는 안 되는가 하는 것에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이춘근 박사님께서 참 국제 정치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죠. 그런 분들이 대안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나타나야겠죠. 거기다가 대한민국 이대로는 안 된다 하는 이안 방송이 있어요. 거기에 장호석 예비역 소령님이 계신데 그분이 ROTC 31기생입니다. 제가 ROTC 8기입니다. 23년 제가 선배고 그 장호석 예비 소령님이 후배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23살 때 졸업과 함께 육군 소위로 ROTC 8기로 임관할 때 이제 장호석 예비역 소령님께서는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방송을 들으면 얼마나 정확하고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국제정세, 한반도 정세 정보를 주든지 저도 참 많이 배웠고요. 또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방송 중에 어떤 시청자분이 그렇게 인터뷰하는 중에 그런 말을 했어요. 아이 소령님, 남한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해서 우리나라를 남한이라고 호칭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웬만한 유튜브에서는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왜? 그 구독자 한 분이 굉장히 고마운 분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분은 얼마나 강력한지 자기 구독자이고 시청자이지만 지금 남한이라고 하셨는데 이 지구상에 남한이라고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라고 따끔하게 일침을 주는 것을 제가 보고 참 강직한 애국자이구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애국으로 똘똘 뭉친 자랑스러운 ROTC 31기 후배로구나. 또 지금 아까 여기서 만나 뵌 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대구의 선글라스 아재라고 특히 스타로 구상을 하고 있죠.
요즘은 아마 태블릿 PC 특검 추진위원회 회장직을 맡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생을 했든지 제가 몇 년 전 처음 봤을 때보다 지금 얼굴이 거의 반쪽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 참 댓글 남겨주시고 만나서 덕담을 나눠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귀중한 애국자산입니다. 그런 분들이 출생한 이 ROTC의 그 가문에 제가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자긍심이 생기고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무시는 한밤에도 미국의 안보보좌관인 볼턴은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이 행정부를 믿고 우리나라 국군이 저 모양이 되었더라도 마음 편히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면서 하루하루를 평화롭게 지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런 것은 제가 지난번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애국 정치에 관한 문제, 이것은 그런 분들에게도 맡겨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중심을 잡고 애국하는 일에 매진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이번 국난의 위기가 왜 주어졌는가? 이것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무기총 구국기도회 목사님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기회에 두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애국성도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또 그런 초점을 맞춰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저희를 근심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로되 그랬습니다.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잠 못 이루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넌지시 즐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근심을 주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이 성경 말씀에 보면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왜 국가를 근심해야 하는 이 걱정을 주셨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혼의 구원을 이루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근심을 허락하셨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만난 날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이번이 탄핵 국면, 지금 국난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우리나라가 공산화될 것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틀림없이 공산화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실 텐데, 그러면 무엇을 걱정해야 하느냐?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이 한참 이 나라가 공산화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틀림없이 공산화될 수밖에 없다 하는 이 걱정이 여러분들을 뒤덮고 있을 때 어떤 걱정을 했습니까? 아이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을 것입니다. 아이고, 차라리 돈이라도 있으면 외국에 이민을 갔으면 좋았겠는데 이럴 줄 알았나? 이럴 줄 알았으면 해외 이민 갈 수 있는 돈을 망동을 해서라도 저축을 했을 텐데 이제 때가 늦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후회는 결코 앞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코 후회가 앞서지 않기 때문에 뒤늦게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미리 경고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제가 이 자리에 올라 있는 것은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났을 때 노아 할아버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경고하기 위해서 올라온 노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회개를 와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세례 요한의 사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그것은 전혀 믿을 수 없는 얘기였습니다. 그때 지구 환경이 그러했습니다. 비란 것은 오지도 않았고 비가 와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때 지구 환경이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이 노아 할아버지가, 여러분, 얼마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비를 엄청 내리시고 전 지구상이 홍수로서 심판을 받게 될 터인데, 여러분들은 제가 건축하는 이 노아의 방주에 들어와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20년 동안 전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얘기였습니다. 무시해버리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120년 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날에 40주야 40일 밤낮을 하늘에서 장대 같은 비가 쏟아졌고, 바다에서도 깊은 샘이 터지고 물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천하에 높은 산이 다 덮였더라 하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전 지구상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노아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듣지 않은 사람들 전부 다 노아의 홍수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지금 잠깐 후에 다가올 전 지구를 뒤덮을 이 홍수가,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이 세계 정부의 수립입니다. 세계 정부가 수립이 되고 거기에 독재자 즉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날이 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상에 진노의 대접을 쏟으실 것입니다. 3년 반 동안 75억 인구 중에서 60억의 인구가 제3차 세계대전,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그리고 지진을 통해서, 또 온역, 전염병을 통해서, 여러 재난을 통해서 60억의 인구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이 현재 믿으시는 분도 있고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은,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노아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해서 전하는 것은 바로 이 피할 길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이 스티븐 호킹이라는 박사가 있었죠. 물리학 박사입니다. 이분이 작년에 이 세상을 떠나는데 지구에 틀림없이 종말이 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은 인류는 살아남기 위해서 30년 내에 이 지구를 떠나서 우주에 정착촌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화성에 실제 정착촌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피난처가 되겠습니까? 그거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허락지 않으셨느냐 하는 것은 오늘 시간이 다 된 것 같으니까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트럼프 시대를 맞아서 좋아졌다가 그렇게 머지않아서 전 지구를 뒤덮는 엄청난 환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에도 없었고 창세 후에도 없을 대환란이 올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피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손쉽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우리 무기총 구국기도회 목사님들만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시간을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919년 3월 1일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때로부터 2019년 3월 1일로 딱 100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한독립 만세를 다시 외쳐야만 하는
어처구니 없는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지배하는 독재로부터의 독립, 공산주의가 좀먹고 있는 가운데 자유민주주의가 심각하게 침해를 당한 것으로부터의 독립만세 말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람 한 분, 박근혜 대통령. 죄 없이 감옥에 갇힌 지 3월 31일로 만 2년이 됩니다. 죄 없는 여성 대통령이 힘없이 끌려가 갇히게 된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태극기 집회에 나와서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외치고 그의 석방을 위해서라면 정신없이 헤매고 다녔습니다. 민초들이건 과거 대단한 관료들을 지냈건 저 가짜 대통령이자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세력들을 굴복시킬 수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그 어디에도 없이 2년의 시간이 흘러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래도 민초들이 다행으로 여기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비록 감옥이지만 살아 숨쉬고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희망을 가지고 그와 다시 만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그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버티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국민들의 태극기 운동과 하늘을 향한 기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보내주시는 엽서, 편지, 서신들을 통해 힘을 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2018년 3월 1일을 기해 박근혜 대통령께 보내는 엽서 캠페인을 그림엽서 2차분을 발행하여 보급하고 오던 중 이번 3.1절 10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날에 1년 만에 3차 엽서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총 9종류의 그림들은 구치소에서 받아보시는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감회가 남다르고 또 힘을 얻으시게 될 것입니다. 오는 2019년 3월 1일 금요일 대한문에 집결하시는 날에 대한문 시청에 오시게 되시면 현장에서 구입을 하실 수 있으며, 현장에서 구입을 하지 못하신 분들이나 지방에서 주문을 하시는 분들은 이전처럼 선구자방송 연락처 010-2507-4861로 문자로 주문하시는 분 성함과 받으실 정확한 주소, 수량 1차, 2차, 3차 발행 엽서 중 각각 몇 세트인지를 문자로 표기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1절 100주년 기념 3차 엽서를 보시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이 복귀하시는 그날까지 선구자 방송의 엽서 보내기 운동은 계속됩니다. 1, 2차 엽서들과 함께 또 다른 감동을 주는 익히 보아왔던 그림들을 엽서로 여러분들이 만나시게 됩니다. 그동안 많이 참여하셔서 매주마다 많게는 천여통의 엽서 편지들을 통해 세상 소식도 아시게 되시고,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엽서 편지들은 다 읽어보시고 간직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엽서 편지 보내기에 동참을 해주시고, 아직까지 이러한 내용을 모르시는 주위의 많은 분들에게도 알려주셔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1절에 대한문 시청에 나오시는 분들은 행사 진행 텐트 쪽에 오셔서 선구자 방송 엽서 코너로
찾아오셔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꼭 나와야 합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깨끗한 대통령입니다. 어쩌면 이 겨울이 구치소에서 보내는 마지막 계절이 될지 모릅니다. 대통령께서 이 마지막 겨울을 지탱케 할 유일한 방법 중 한 가지는 태극기 집회도 아닙니다. 대통령을 위한 법적 싸움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세계를 향한 구명 호소도 아닙니다. 그 유일한 방법은 엽서 편지 보내기입니다. 대통령은 수많은 국민들이 보내주는 엽서 편지를 통해서만이 힘을 얻고 계시게 될 것입니다. 그 엽서 편지들은 대통령을 더욱 강하게 할,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자신이 살아남아야 한다는 이유들을 발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이 겨울을 넉넉히 견디시게 할 여러분들의 따뜻한 격려와 위로의 마음이 전달되게 해 주십시오. 매일같이 산더미처럼 전달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엽서 편지들을 통해 대통령께 막바지 생기를 불어넣어 드리십시오.